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예. 그 우병우 라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좀 줄어드니까 반격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그 우병우 전 수석 법조인들은 거의 다 영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아니 법조인이 아니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청구하면 100% 구속영장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전직 검사 판사 출신들 왜냐하면 소명된 그 자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자신도 어제 들어가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구속을 결심한 태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우세했는데 어제 오전 무렵부터 나온 자료들을 보고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광주지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막았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영장 내용에 빠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왜 빠졌지 왜 그러는 거지라는 불운한 감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19감싸기 검찰 제19감싸기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2014년 문건 파동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정윤회 보고서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민정수석으로 가고 이 과정에 김순환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자들이 결국에 우병우의 물귀신 작전이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면 나만 그랬냐 당신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면 끝내 무죄 취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영어로 닉네임을 붙여주면 네. WG. G? 예. 워터 고스트 물귀신.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증거인멸 구속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그 품격 시대에서 정봉주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출석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나서서 수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수배령을 내렸죠. 그래서 현상금이 그때 얼마까지 갔었죠?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니까 그 2천만 원까지 갔을 정도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때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딸 시험도 못 보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있냐 그러니까 난 도망간 거 아니다. 그냥 뭐 다른 데로 가 있을 뿐이다. 근데 어쨌든 도주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결국 촛불 민심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적폐 세력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아 변호사님. 자, 정확하게 이게 그 법률 용어는 어려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늘 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판사가 기록을 보면 이제 판사도 이제 다른 재판을 해봤지 않습니까? 본 재판에 가면 이 정도면 공소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죄보다는 무죄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0%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쭉 봤는데 이 정도면 이거 직권남용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심정을 기록 보면서 심정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판사 예를 들어갖고 영장 전담 판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졌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호 판사인가요? 이 판사가 짬짬이로 봐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냐, 이중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기춘하고 조윤선도 같은 법조인이거든요. 예. 이미 이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만이 특별하게 다른 잣대를 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봐줘야 될 것 같으면 김기춘, 조윤선도 예. 만만치 않게 예. 그쪽에서는 꽤 힘을 좀 쓰는 분들인데. 그리고 죄명도 똑같아요. 예.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라는 거 똑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병우는 범죄 혐의 사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조윤선보다는 훨씬 많고 8가지였잖아요. 그쪽에는 블랙리스트죠. 예. 이경수 교수님. 네. 대체로요. 네. 기각될 정도로 혐의 내용만 넣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어떻게 있습니다. 판단하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제 검찰에서 나온 그 혐의 내용이 8가지라고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얼마만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직무에 관한 것들이 우리나라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요걸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예. 아마 그 대부분의 사회 상규상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직책이 나오면 그 직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청와대 조직법에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감찰 이거 민정수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은 직무유기인가 하면은 직무를 오히려 더 남용한 것인가 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8가지 적시된 범죄 사실 가운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권순호 영장부장 판사가 볼 때 야 이거를 과연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예. 확실하게 아까 조윤선 그다음에 김기춘 시장 블랙리스트 사건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명쾌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증거를 들이대기가 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검찰이 그만큼 초동 단계 수사할 때 부실하게 했다는 반증입니다. 예. 자, 이주하 변호사님, 아까 장윤선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청구되게 되면 100%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네. 그럴 때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했잖아요. 도대체 법조인으로서 100%라고 하는 저 확신에 찬 수치를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검찰이, 특검이 아닌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기 하면서 장난칠 거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시그널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박영수 특검이 원래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은행이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 은행이 아니라 언행. 네. 무거운 편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 세월호 수사 방해 부분은 지금 우병우 특검 직접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직접 전화한 거 아니에요. 문체부 직원들 6명에 대한 표적 감찰 이거는 밑에 공직기강팀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직접 이건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윤대진 그 부장검사하고 변찬호 광주지검장에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외압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는 다툼의 여지 없이 이것은 월권행위다. 그렇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 아니에요. 해석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또 법치주의 파괴거든요. 이 세 박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할 때는 이걸 1순위를 올려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근데 그걸 뺐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초부터 뺐으면 저는 뭐 말도 안 하는데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제2기 특수본이
이 부분에 30일 동안 수사를 집중을 했거든요. 46명에 47명의 참고인을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더군다나 윤대진 그 부장검사, 당시 부장검사와 변찬호 지검장을 부르는 것은 검찰 수뇌부잖아요. 위선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 함부로 나와서 진술 안 해요. 예. 그거 기껏 다 해놓고, 언론 브레이크 다 해놓고, 막상 영장 청구할 때는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우병우 전 수석하고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우병우 수석이 입이 예. 검찰 수뇌부하고 니들 한번 같이 가보자 하는 이 물귀신 작전에 주춤했었을 가능성.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근데 전공법으로 자신을 수사를 해오면 가만히 있을 우병우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좌병좌가 되나요? 사실은 앉아있으니까. 그걸 올라가면 정윤회 문건도 검찰하고 민정실하고 그 합작해서 예. 물꼬를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부터 올라가야 되는 동업자였던 거죠. 예. 거예요. 아하. 동업자. 예. 야, 살벌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경수 교수님, 동업자라고 하는데 갸우뚱하신 저는 이 이유가. 생각이 들어요. 예. 한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왜 법꾸라지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아니, 법꾸라지라고 왜 그렇게 해서 대답하려고 막 그랬어.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예. 얘기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세월호 그때 그 광주지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검장하고 예. 그다음에 조대진 변호사가 아니라 윤대진. 윤대진. 예. 조대진 변호사는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알고 있는데. 윤대진 당시 예. 이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죠. 아. 전화를 분명히 했죠. 예. 그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확한 워딩이 그거 영장 철회하세요라고 했을까요? 핵심이 그거거든요. 확실한 건 외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은 충분히 자기의 의사는 관철시키면서 명쾌하게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박영수 특검에서 받은 인상은 확실하게 외압이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고 예. 지금 검찰에서는 야 그걸 외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일단 다 불렀는데 예. 얘기 들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점도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병우의 승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주아 변호사님, 저 부분이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 우병우 구속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구속을 해도 정말 적합하게 해야지 이런 분들이 견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부분과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제 이 특수본 2기 특수본의 주장을 묶어보면 전환했지만 결국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환했지만 결국 123 정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기소했습니다. 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거 뺐습니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법조문 규정에 예. 권리행사 방해 뒤에는 다른 특별 조문들이 있어요. 결과를 예상됐을 때만 가중처벌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물론 미수 규정은 없어요. 예. 근데 권리행사 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나 경찰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이미 기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정도면 결과가 발생한 거예요. 받은 분이 나중에 나 영향 안 받았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당당한 사람인데 이랬으면. 그거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자기의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틀어진 사람이 그렇게 전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것 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하면 이미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보는 거예요. 즉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가 없고 방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해될 위험성. 예. 이런 거를 법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 그러거든요. 추상적 위험범이. 예.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추상적 위험범이. 예. 그러니까 방해할 가능성. 위험범. 예. 이걸 다른 변호사들도 이런 표현을 알죠. 그걸 알죠. 법률 용어니까. 마치 혼자만 아는 것처럼 크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갖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춤하거나 망설일 정도면 이미 영향을 준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뭐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 자체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그 예. 전화 받고 주춤하는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두 가지 예. 요건이에요. 예. 일단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예. 예.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두 가지 요건이 네. 다 성립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네. 꼭 굳이 그거 서부 압수 해-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직권 남용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윤대진 검사가 추상적 좀, 위험성. 좀 생각해 봅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가 검사인데 그 다음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날. 그러면 그것이 이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구성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교수님. 하나만 예. 제가 말씀드리면 검찰이 지금 해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월요일 날도 기자들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 비로소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리고 해명이 뭐냐면 권리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 처벌이 없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받고 행사했지 않느냐, 수사권 예, 행사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성립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30일 동안 수많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히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진술을 확보를 하는 것은 뭐였나는 거죠? 쇼한 거냐? 아니면 그때는 몰랐다가 이제 와서 영장 청구서 작성하다 이제 알았다는 거냐? 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조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봐야 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윤대진 검사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리고 변찬호 지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질문을 검찰이 하기나 한 건지 조사 과정에서. 그것도 포인트네요. 예, 검찰이 윤대진 예를 갖고 윤대진 지금 2차장 해갖고 부르긴 했는데 불러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딴 얘기만 하고 팔짱 끼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 근데 검찰이 절대로 공개를 안 하죠. 아니 변찬호 그 예. 변호사 불렀고 요즘 변호사 업무 잘 되시죠? 예. 쫄죠. 쫄진 않죠. 예.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우리 사회 습성 아닙니까? 그러면 딱 위축이 되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우병우 라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좀 줄어드니까 반격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여기 그 품격 시대에서 정봉주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출석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나서서 수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 수배령을 내렸죠. 그래서 현상금이 그때 얼마까지 갔었죠?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니까 예. 그 2천만 원까지 갔을 정도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그때 도망가고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딸 시험도 못 보게 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도망가고 있냐 그러니까 난 도망간 거 아니다. 예. 그냥 뭐 다른 데로 가 있을 뿐이다. 근데 어쨌든 도주의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번에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결국 촛불 민심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시 적폐 세력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예. 자, 정확하게 이게 그 법률 용어는 어려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이제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도 이렇게 판단했어요.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자,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늘 하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혐의 내용에 대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판사가 기록을 보면 이제 판사도 이제 다른 재판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본 재판에 가면 이 정도면 공소가 유지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유죄보다는 무죄 쪽으로 예.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한 70% 유죄 가능성이 있으면 소명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이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록을 쭉 봤는데 이 정도면 이거
직권 남용이 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심정을 기록 보면서 심정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판사 예를 들어갖고 영장 전담 판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졌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호 판사인가요? 예. 이 판사가 짬짬이로 봐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냐, 이중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기춘하고 조윤선도 같은 법조인이거든요. 예. 이미 이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병우만이 특별하게 다른 잣대를 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봐줘야 될 것 같으면 김기춘, 조윤선도 예. 만만치 않게 예. 그쪽에서는 꽤 힘을 좀 쓰는 분들인데. 그리고 죄명도 똑같아요. 예.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라는 게 똑같아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우병우는 범죄 혐의 사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조윤선보다는 훨씬 많고 8가지였잖아요. 그쪽에는 블랙리스트죠. 예. 이경수 교수님. 네. 대체로요. 네. 기각될 정도로 혐의 내용만 넣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어떻게 있습니다. 판단하세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 이제 검찰에서 나온 그 혐의 내용이 8가지라고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 내부에 있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우병우 라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좀 줄어드니까 반격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그 우병우 일단 전 수석 법조인들은 거의 다 영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아니 법조인이 아니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청구하면 100% 구속영장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직 검사 판사 출신들 왜냐하면 소명된 그 자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자신도 어제 들어가는 그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구속을 결심한 태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우세했는데 어제 오전 무렵부터 나온 자료들을 보고 반신반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광주지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막았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영장 내용에 빠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왜 빠졌지 왜 그러는 거지라는 불운한 감이 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19 감싸기 검찰 제19 감싸기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2014년 문건 파동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이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 정윤회 보고서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못하게 만들고 결국 민정수석으로 가고 이 과정에 김순환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자들이 결국에 우병우의 물귀신 작전이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면 나만 그랬냐 당신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략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그런 식의 주장을 했다면 끝내 무죄 취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영어로 닉네임을 붙여주면 WG. G? 워터 고스트 물귀신.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증거인멸 구속 우려